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02강이고요. 신규로 배우는 호피무늬 호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피무늬 호자는 우리가 사실은 287강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제가 신규라고 했지만, 자, 287강 한번 가보면 그때 생각하다 여자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다 사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호피무늬 호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가면은 호랑이를 만날까 걱정했지요. 호랑이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호랑이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호랑이를 걱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하다 여자 설명하면서 잠깐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자, 이 글자를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는 여러 번 써보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호피무늬라는 거는 호랑이 피부, 사람은 피부, 짐승은 가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랑이 피부, 호랑이 가죽의 무늬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얼룩무늬, 줄무늬가 보이죠? 이런 무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번 써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범호, 두 번째 글자는 잔인하다 학입니다. 범이나 호랑이나 같은 말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호피무늬 호자를 배웠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어진 사람이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어진 사람인. 이거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모양은 우리가 예전에 백식강에서 아이야자 설명을 하면서 어린 아이의 다리다. 그때 이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다리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범호, 호랑이 다리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안석 괴자는 서로 그냥 혼용해서 쓴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 아자와 자 안석 괴자는 밑에다가 어느 것을 넣어도 괜찮다. 한문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맹호, 그 다음에 백호. 백호는 하얀 호랑이, 맹호는 사나운 호랑이. 자, 그리고 잔인하다 학. 자, 잔인하다 학. 호피무늬 호자 아래에 보면 자, 이런 형태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형태가 익숙하긴 한데 뭔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빗자루 추 같은 거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렇게. 자,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한문에서 손의 의미가 있는 글자를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써놓은 것이 이 아래 들어갔다. 왜 뒤집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손톱조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거였었죠? 자, 호랑이의 발톱으로 긁히면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조의 모양이 변형된 이 호랑이 발톱으로 인해서 잔인하다. 잔인하다는 거는 인정사정 없이 뭔가를 죽인다는 뜻이죠. 잔인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왔고요. 호피무늬 호에서 음은 변해서 뭐가 되었다? 학이 되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단어로는 학대, 아동 학대 또는 학살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범호, 잔인하다 학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텅 비다 허 그리고 포로로자입니다. 자, 텅 비다. 텅 비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이 글자는 원래 호피무늬 호 그러니까 이 글자는 호피무늬 호를 제외한 부분은 구릉 구자입니다. 구릉 구자라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처음 배우는데요. 자, 이렇게 도끼 근자 모양 아래에 이렇게 쓴 글자 구릉. 구릉이라는 거는 언덕배기를 얘기하는 거죠. 깎여 있는 언덕배기, 뭐 돌산 같은 거 또는 나무가 좀 있는 그런 곳.
구불구불하니 평지는 아니고 땅이 볼록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산. 자, 보통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꼭 그런 곳에 비탈진 곳, 경사진 곳에 가면 호랑이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리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구릉의 입구에 가면 아무도 없었다.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글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호랑이와 그 호랑이가 존재하는 구릉. 그 구릉의 앞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런데 이 구릉 구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것입니다. 자, 구릉 구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변했다? 구릉 구자가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 근데 마치 이게 옷걸이처럼 보이죠?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 모양처럼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령법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라고 그런다? 옷걸이에 걸어오는 호랑이 가죽이다. 호랑이 가죽이니까 죽은 호랑이죠?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껍질. 자, 속이 텅 비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 간체는 이 모양을 이렇게 막대기 두 개는 놔두고 양쪽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뭐 허점을 보였다 또는 뭐 허탈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자, 이 글자의 어원은 모릅니다. 동령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호피문 호자와 남자남, 호랑이를 잡은 남자. 그러면 호랑이는 포로가 된 거죠? 사로잡혔다. 호랑이는 잡혔다. 자, 포로가 됐다. 그래서 남자와 뭐가 만났다? 호랑이. 호랑이 잡은 남자, 그 호랑이는 포로. 자,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를 유심히 보시면 남자의 이 아랫부분만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남자의 아랫부분만 가져와서 간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포로 하는 단어의 로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비다 포로로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살갗 피부 부입니다. 살갗이나 피부. 자, 이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 몸에 넓게 둘러싼 것, 우리 몸을 가장 넓게, 여기에 보면 밭전자가 있는데요. 밭이라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넓게 뭔가를 심죠. 그리고 달월은 고기 우리 몸. 그래서 우리 몸을 가장 넓게 둘러싸고 있는 건 뭐다? 피부다. 자, 호피무늬 호자는 말 그대로 호랑이 가죽을 얘기한 거니까 사람은 피부, 짐승은 가죽.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거는 68강에서 배운 밥통 위자입니다. 밥통에는 이렇게 배웠고 음식물이 들어있는 곳. 자, 밭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하듯이 밭전자는 음식물, 달월은 우리 몸.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몸에 밥통과는 관계가 없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넓게 둘러싸고 있는 것. 자, 여기에 보면 남편 사내부가 있습니다. 남편 사내부자는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이거를 간체로 가져온 이유는 남편 사내부 자체가 음이 뭐다? 이것도 부이다 보니까 가져온 건데요. 중국 사람들이 간체를 만들 때 음이 같아서 가져온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고요. 왼쪽에 보면 달월자가 있는데요. 달월자는 우리 몸의 어떤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간체에서 달월자와 음을 위한 남편사내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뭐다? 피부할 때 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부 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2강에서 호피무늬 호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